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지난밤 트럼프와 사우디아라비아의 통큰 협상에 그야말로 빅딜이 성사가 됐습니다. S&P 500은 연간 하락을 모두 뒤로하고 회복세를 보이면서 상승으로 돌아서줬고요. 뉴욕 시장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화답을 해줬습니다. 국내 증시는 그간 좀 매크로 이슈에 집중을 하면서 지지부진한 양상이었는데요. 오늘은 이 호재가 시장 어디에 온기를 불어 넣어줄지 많은 고민을 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잠시 후에 나눠보도록 하고요. 주도주가 바뀌는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양시장의 현재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가 사실은 뉴욕 시장에 비해서는 이 흐름이 아쉽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박스권에 조금 갇혀 있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코스피는 상승으로 좀 출발을 해줬습니다. 어제는 전강 후약의 흐름을 좀 보여줬는데 사실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 들어오기도 했고 지금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을 좀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고 2630포인트까지 좀 올라가나 했는데 2600선을 놓치지는 않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하면 좋을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반도체 괜찮은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단으로는 유리 기판 쪽도 오늘 괜찮네요. 태양광, 풍력, 에너지도 좋고요. 항공, 로봇까지 좋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오늘 좀 하락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이 회복을 해줬습니다. 기계 장비단 오늘 괜찮고요. 코스닥 쪽으로는 외국인이 조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좀 아쉬운 양상인데요.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이 현재 시간 기준으로 493억 원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 기관은 소폭 매수입니다. 하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이 4천억 원 이상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현재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으니까요. 이에 대한 투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살펴봤는데요. 뉴욕 시장에 비해서는 살짝은 아쉽지만 이 안에서 다양한 투자 아이디어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영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자세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맥 캐스터 김하연입니다. 어제장 복귀해보면요. 양지수가 2거래일째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양국 간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이 좀 일시적이라는 조치란 점에서 관망세 보이며 코스피 지수는 강보합권에 마감했습니다. 또 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지만 3월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예상치보단 소폭 하회하면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률 보였습니다. 아직은 이 관세 전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보이진 않았지만 5월 이후에 보인다는 예상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글로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상승 출발을 해서 0.5%가량 상승하며 2,600포인트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출발할 때 바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0.3% 빠지면서 720포인트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솔루션은 퍼스트솔라의 영향을 높게 받았습니다. 퍼스트솔라는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인데요. 미 하원이 추진 중인 이 세제 법안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은 제재하는 반면에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 축소를 좀 제한적으로 본다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재생에너지 공약이 부각되면서 또 영향을 받았는데요. 9% 넘게 오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유진로봇도 오늘 상위 종목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타링크 일부 사용 허가를 취득했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또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테슬라 자유주행 로보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또 이 유진로봇은 한 대선 후보의 테마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오늘도 보이는데요. 최근 신규 상장한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세계 최초로 오가노이드 재생치료제의 상용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빅파마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는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9% 넘게 오르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특징주는요, SK하이닉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엔비디아가 사우디에 대규모 AI 칩을 공급한다는 소식에 급등세 보여왔는데요. 이 종가는 지난 2월 말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힘입어 훈풍이 불어오면서 SK하이닉스도 잇따라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3%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익스를 달성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조 원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는데요. 그래서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함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6% 넘게 빠지면서 11만 원대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호반건설은 한진칼 보유 지분을 조금 더 확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진칼 우선주도 역시 동반 상승하면서 연속 상한가 달성하고 있습니다. 무려 24% 넘게 상승하면서 14만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반도체주에 좀 훈풍 불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요. 어제는 삼성전자 좀 하락했었지만 오늘은 0.5%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이거래일째 상승세 보여왔는데요. 오늘도 역시 3.5% 강세 보이면서 20만 원대 넘긴 모습입니다. 반면 LG에너지솔루션은 하락하고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0.5%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이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왔는데 오늘은 0.6% 하락하면서 19만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정책이 사실은 제약사보다는 유통이나 보험사에 좀 집중됐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면서 제약주가 좀 급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 어제 상승했었는데요. 오늘은 알테오젠이 조금 약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5% 넘게 빠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에코프로 영재도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은 2.9%대, 에코프로는 3%대 하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래일째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 또 마찬가지로 3.4% 이상 상승하면서 28만 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전 시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의 김아연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맥 한번 짚어보시죠. 김아연 캐스터와 함께 오전 시장의 종목들의 표정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맥스마스터님 연결해서 바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맥스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젯밤에 뉴욕 시장 바라보면서 이렇게까지 잘 가줄 건가 좀 부럽기도 하고 우리도 커플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어떻게 좀 지켜보셨어요? 네, 우리가 일단 미증시부터 먼저 좀 살펴보자면은 어차피 좀 상승할 수밖에 없던 그런 이제 기본 베이스를 좀 깔고 좀 진행이 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일단은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또 하회를 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당연한 이제 상승이라고 조금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런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회한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일시적인 것이다. 조금 이제 쟁여놓은 게 많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하회를 한 것이다. 오히려 이제 6월 달이나 7월 달 되면은 오히려 다시 증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은 지금 분위기 자체가 나쁜 상황은 아니야. 나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또 이런 분위기 자체를 같이 좀 이제 편승을 해서 우리 국내 증시가 호락호락하지 않지만은 이런 분위기 글로벌 훈풍들을 우리가 조금 이제 업어가는 등에 업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 건 또 사실이에요.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다에다가 지금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살펴보시면서 시장 대응은 지금 또 이제 지금은 또 이제 경계심이 들으셔서 또 이게 괜히 올라가다가 또 조정을 받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조금 망설이다가 또 이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은 또 올라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똑같은 뭐 반복 학습을 하지 말고 과거에 했던 잘못을 또다시 한번 우리가 어 진행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일단은 뭐 나스닥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가 지수 한 2만 포인트 정도까지 도달을 할 가능성이 지금은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매우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미중 관세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관세 이전에 우리가 보통 이제 4월 2일이나 요런 부분들을 좀 보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세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왔다라고 좀 보는 이제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뭐 이제 갭을 띄우고 계속 이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고 이런 움직임들을 보이기 때문에, 뭐 대형 지수라든지 아니면은 기술주들 그리고 S&P 500까지 전반적으로 이제 상승세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또 그 S&P 500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스권 안에 또 이제 움직임에 좀 이제 들어온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뭐 협상 진전 소식들, 일단은 뭐 우리가 중국과의 이런 이제 협상 진전 소식이 굉장히 우리 증시나 아니면 글로벌 증시에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글로벌 증시 뭐 국가들 중에서 협상이 진전된 게 중국뿐만이 아니죠, 여러분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도 관세 협상을 좀 진행해 나가야 될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무래도 노이즈가 좀 생길 거란 말이죠. 관세가 좀 진전이 된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이제 등락은 거듭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근데 다만 지금 이렇게 상승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좀 체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뭐 관세 전쟁 휴전을 하겠다 이런 소식에 이어서 사우디와 전략적 경제 협정을 체결을 하면서 이걸 지켜보면서 우리 시장에도 어떻게 좀 호재를 줄 수 있을까 많은 아이디어들이 좀 생각이 났는데요. 관련된 소식 어떻게 접하셨어요? 근데 뭐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었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우리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 자금 같은 경우에는 자금의 성격 자체가 조금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이 이제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에서 이제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대형주들 위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을 좀 제외한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조금 소외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많긴 많은데, 왜 내 종목은 안 움직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이제 움직임들을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장성이나 실적 기준으로 우리가 배당금 이런 걸로 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국내 증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장성이나 실적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고 투자를 하면은 결국 기업들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쪼개기 상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발생을 시키면서 주주들을 많이 실망을 시키는, 그러니까 결국 주주들의 배신을 때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국 시장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수익을 좀 챙겨가야 된다. 외국인이 들어오더라도 이 기관에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야 된다라는 성격이 좀 강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들어올릴만 하면은 주가가 빠지고, 또 이제 들어올리려고 하면은 또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어제 미 증시가 그렇게 상승을 해도 그런 이제 부분들에서 갭을 띄워놓고 거의 제자리잖아요. 지금 이제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거의 제자리이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갭을 띄워버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이제 수급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일단 무조건 팔고 보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기대가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뭐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2,600선을 조금 넘어간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조금 더 올라가다가 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2,600선이 조금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적인 슈팅,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슈팅이라기보다는 그렇고 이제 추가적인 상승의 추세는 조금 더 유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 다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그 나스닥에서 보시면 기술주들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나스닥을 본따서 만든 게 우리 코스닥 시장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미흡한 그런 움직임들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단타 대회가 열리고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또 꾸준히 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집중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전일 사우디 관련해서 이제 뉴스를 조금 이제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뭐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테슬라. 그래서 사우디에서 지금 빅딜을 조금 성사를 시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인데,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 과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수혜를 받을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결국에는 AI, 인공지능입니다, 여러분들. 멀리 조금 돌아오는 그런 느낌을 좀 보였지만은 결국에는 인공지능을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이제 중동에 순방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사우디와 이제 빅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진행을 시켰다라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인 시장에서 상승 시그널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엔비디아도 이제 AI 칩을 18,000여 개를 지금 공급을 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이제 국부펀드가 이제 소유한 기업을 향후 수십만 개로 확대를 하겠다라는 이제 사우디의 이제 약속도 있었고, 머스크도 이제 사우디에서 스타링크 사용 허가를 획득을 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로보택시가 이제 사우디 지역에 돌아다닐 것이다, 이런 이슈들도 지금 전해지면서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 이 AI 시장의 성장성과 그리고 우주항공이죠, 우주항공 관련주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반도체 산업.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여기에서 제일 주체가 되는 거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기술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승을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이런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불어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시장을 보더라도 이제 인공지능 위주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지난주부터 해서 계속 뭐 반도체 조금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왜 노래를 불렀냐라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바닥권에서 이제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 어차피 우리가 이제 변동이 이렇게 심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종목들은 이제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준비를 하셨으면은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은 수익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조금 비교를 드렸었잖아요. 조금 비교를 드리면서 이제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재밌게 움직여 줄 거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자, 우리 지난주에서만 잡았어도 20만 원 이하에서만 잡았어도 지금 20만 6천 원인데 그 수익 구간이잖아요, 맞죠? 이런 구간들에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갈 수 있는 구간 발생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분명히 상승은 했습니다, 맞죠? 지난주에 비해서는 상승을 했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반도체도 과연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예. 그래서 뭐 반도체 시장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데 내가 종목이 그 포트폴리오에 구성된 종목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 하단에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입장하시면은 제가 이런 가이드까지 조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 지난주부터 뭐 시장이 집중하지 않을 때부터 반도체 좀 모아가자 이런 전략들 우리 방송 통해서 좀 제공을 해드렸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보다 SK하이닉스가 지금 아웃퍼폼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뭐 사우디아라비아발 호재, 공급망 밸류체인과 관련된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좋은 양상인데, 유리기판도 오늘 괜찮고 가볍게 좀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아 보이는데, 들어오면 이제 받아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괜찮게 보시는 종목도 있는지 방송에서 또 궁금합니다. 맥스 마스터님. 지금 보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단기적인 이슈로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태양광 관련주도 굉장히 지금 괜찮은 이슈들이 지속적으로 좀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나 이런 거는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과하게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다, 과하지 않다라고 계속 생각이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전에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걸 보시면은 이전에는 이제 관세 무풍지대였던 이제 조선이나 방산주들 위주로 상승이 좀 나왔었잖아요. 그죠? 상승이 굉장히 나오다가 지금 이제 다시금 반도체, 인공지능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반도체 관세 여파로 한번 이제 주가가 좀 얻어맞은 그런 종목들이 조금 이제 다시금 상승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지금 어제 미국 시장에서 인공지능들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인공지능 시장에서 지금 또다시 수급세가 좀 몰리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자, 그래서 지금 뭐 일단 그런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지금 근데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강하게 나오는 종목들은 결국에는 대성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래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뭐
지금 보시는 차트가 금양 그린파워라는 종목인데, 자, 이 종목 또한 지금 보시면은 태양광 관련으로 조금 엮여져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런 종목인데 지금 태양광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성파인드도 그렇고 SDN 그리고 S에너지 전부 다 이제 10% 그러니까 두 자릿수의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자, 금양 그린파워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조금 미리 담아둔 종목이에요. 담아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10% 정도 수익 구간이죠. 우리가 잡은 가격대가 있으니까 이미 10% 수익 구간이고 오늘 두 자리 숫자 수익률을 좀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치고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고점을 돌파를 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매우 높기 때문에, 자, 어차피 우리가 제가 이때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무도 관심 없을 때, 그리고 이런 식으로 조금 기준봉이 세워졌을 때, 이런 식으로 기준봉이 세워졌을 때 주가가 이만큼 밀렸잖아요, 맞죠? 거래량이 이만큼 동반이 되면서 주가를 이만큼 띄웠는데, 자, 이게 조정이 이렇게 받을 때 여러분들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일정 구간에서 어차피 이게 주가가 조금 무너지긴 하지만은 일정 구간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제 뭐 태양광 이슈가 조금 동반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이제 마음 편하게 어, 굉장히 큰 수익 구간이니까 마음 편하게 내가 언제 팔면 될까? 그런 고민만 굉장한 행복한 고민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자,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주식 굉장히 쉽잖아요.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 사셔야 됩니다. 어차피 올라가는 종목 여러분들 따라 올라타면은 수익을 먹어도 요만큼밖에 못 먹어요. 요만큼밖에 못 먹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을 때 바닥에서 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면은 충분히 이런 이제 상승폭에 대한 어떤 이슈가 동반이 되었을 때 이렇게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이런 수익 구간을 여러분들이 다 챙겨 가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 뭐 태양광, 풍력 괜찮고요. 금양 그린파워에 대한 언급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뭐 연속성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많이 시장에서 좀 안 보였던 태양광, 풍력 이쪽인데 이렇게까지 갑자기 고점을 높여가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어떻게 보시는지 연속성에 관해서는 이 섹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게 제가 뭐 계속 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어차피 시장에서 조금 잊혀졌던 테마들은 다시금 이제 재시동을 걸었을 때 그게 연속성이 조금 더 유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에 지금 오늘 이제 뭐 사우디와 이제 미국의 이런 협상 소식 그리고 뭐 지원 소식 이런 거를 이제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나는 건데, 우리 옛날에 그 사우디에서 뭐 네옴시티 건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한 3년 전인가요? 3년 전인가?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네옴시티 관련주들 굉장히 열풍이 불었었죠. 근데 그런 소식에서 뭐 제일 처음에는 650조 원 규모, 그리고 뭐 좀 더 커져가지고 830조 원 규모, 뭐 이런 식으로 규모가 굉장히 컸지만은 지금 현재 네오시티 관련주도 보시면은 거의 다 움직인 게 없습니다. 원래 이제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광기에 우리가 기댈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가 그냥 살면서 그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주식을 접근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는데, 자, 우리가 지금 어차피 우리나라나 아니면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탄소 중립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탄소 중립이 계속 중요하게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탄소 중립 관련주들 중에서는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주도 또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 상승을 할 때 지금 최근에 뭐 채권 관련해서 이제 단기적인 악재가 좀 나왔지만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수일 내에 마무리될 거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 관련주들 오히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하락을 했을 때 이런 공포에 사는 게 좋다, 사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탄소 중립 시대로 가려면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자,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주가의 움직임, 어떤 이슈들이 발생이 되면은 계속 이렇게 바닥권에서 튀어주는 이런 흐름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없을 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셨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나 아니면은 태양광, 뭐 풍력 조금 번갈아 가면서 와줄 겁니다, 여러분들. 번갈아 가면서 이제 순환이 이제 테마 내에서도 순환이 계속 돌아줄 텐데, 신재생 에너지들도 보통 이제 뭐 태양광, 풍력, 뭐 원전까지도 한 번씩 포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단기적으로 순환이 좀 돌아줄 것이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튀어 올라가는 종목들, 어떤 한 종목이 계속 튄다라고 해서
계속 그 종목이 상승을 한다라는 보장이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항상 수익 구간에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해놓고 또 다른 종목들, 또 이제 시세를 좀 못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공략을 하시면은 테마 순환매 그리고 테마 내에서도 종목 간의 순환매 이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알짜배기로 수익을 좀 챙기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결론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원전까지는 저는 충분히 더 지속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 이런 지속성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 것이냐, 그게 좀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이제 정책 관련해서도 지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짧게는 이제 6월 달까지, 짧게는 이제 우리가 대선이 치러지는 그날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오히려 또 재료 소멸로 또 이제 주가가 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미리 이런 바닥 구간에서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까지 끌고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끌고 가다가 우리가 어, 어느 정도 이제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 재료 소멸이 좀 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전량 정리하시면 되는 거죠. 어떤 종목들을 계속 보유한다고 해서, 종목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 부자가 될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맥스마스터님, 체코발 악재가 있을 때 제가 우리 방송에서도 원전 쪽 괜찮을까요? 지금 투자자분들 괜찮을까요? 했을 때 오히려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오늘 원전 쪽 시세를 다시 냅니다. 뭐 신규 접근 좋다 이렇게 투자 의견을 좀 주셨었는데 제가 그 전략도 생각이 나고 또 한 가지 생각나는 종목이 블루엠텍입니다. 그 당시에도 조금은 올라와 있어서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 어떨까요? 라는 질문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자리가 뭐 유망하다, 괜찮다라는 의견 주시고 바로 다음날 상한가로 진입을 하더라고요. 블루엠텍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는지 지금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블루엔텍을 제가 이제 그때 아마 제가 이거 2주 전에 처음 방송할 때인가요? 제가 그때 이제 뭐 요거 지금 괜찮아 보인다. 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뭐 인벤티지름이나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이제 추가적으로 요 종목들이 후발주로 시세를 좀 받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요. 일단 여기 상한가를 간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어차피 권리락이 발생이 된 거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마이너스 수익이란 말이죠.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공략을 했을 때 가격대 보면은 이제 16,000원, 17,000원 그 가격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주가가 어때요? 근데? 이게 상한가를 갔을 때 7,5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주가가 시작할 때 자체, 이 권리락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무상증자가 들어올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가격 조정이 들어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권리락을 66% 마이너스로 받았단 말이죠. 받았기 때문에 표면상으로는 분명히 마이너스가 첫날, 이날 상한가 가는 날에 찍혔을 거란 말이죠. 찍혔는데, 자, 우리가 무상증자가 진행되고 난 뒤에 가격 조정이 되고 나니까 결국에는 수익 구간이란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짧게 50%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좀 슈팅이 나오긴 했지만은 여기서 갭을 띄워놓고 지금 조금은 횡보를 하는 그런 모양새예요. 다만 우리는 이미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들은 뭐 우리가 이런 단기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되었을 때 단기적으로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우리가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이런 이제 시장의 전망성이나 앞으로의 방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블룸텍 같은 경우에는 권리락도 있고 갭을 좀 띄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순간적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주가 하락이 한 번에 깊게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했기 때문에 블루엠텍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이제 공략하는 거는 지금 종료가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제 또 어제도 글로벌 시장에서 뭐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이 조금 등장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에서는 또 다른 종목들, 그리고 지금 비만 치료제 계속 뭐 어떤 이제 이슈 아니면 어떤 방송 보시면은 다 비만 치료제 이야기할 텐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과열됐을 때, 물론 이제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게 지금 최근 시장이었으면은, 저는 이렇게 과열된 시장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 챙길 만큼 좀 챙긴 종목들이 있으면은 또 다른 종목들 아니면은 혹시나 같은 테마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마 내에서 종목들의 순환매가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집중을 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가지고 블루엔텍 같은 경우는 아마 이날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내가 공략한 종목이 있는데 액면가는 17,000원 정도인데 갑자기 주가가 뭐 7,000원, 6,000원 뭐 이런 식으로 찍혀버리니까 많이 놀라셨을 텐데, 일단 결국에는 우리가 최대 수익으로 마무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 계속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블루엠텍에 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이렇게 시장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 중에도 이야기를 좀 하고 있지만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도 조금 더 자세한 전략들 그리고 내가 궁금한 것들이 있다 하시면 장중에도 맥스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내내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마스터님 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고 계신데 또 오늘 장에서 유망하게 보고 계시는 종목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나서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나쁘지 않다고는 하는데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있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를 계속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하셨을 때 좀 재미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근데 여러분들 어차피 우리가 좋은 종목을 투자를 해서 어떤 이제 증시의 방향이나 증시의 흔들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겁을 먹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섹터 테마가 이제 반도체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주 반도체를 제가 좀 유심히 좀 지켜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차트가 이렇게 좀 상승을 했을 때, 과거에 보시면은 23년 그리고 24년 초반에 걸쳐서 굉장한 폭등을 좀 보였었죠. 거래량이 이만큼 터지면서 폭등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폭등을 보이고 난 뒤에 24년도가 정말 제주 반도체의 굉장한 암흑기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1년 내도록 이렇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1년 내도록 이렇게 조정을 받고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 자, 이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래량들을 항상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이렇게 주가가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4만 원대였죠. 38,550원. 고점을 좀 찍고 난 뒤에 만원 이하까지 떨어졌어요. 만원 이하까지 떨어졌으면은 4만 원에서 만원 됐으면 4분의 1 네토막이 난 거죠. 네토막이 났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거의 뭐 70%, 80% 가까이 빠질 때는 지금 거래량들이 거의 없이 흘러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악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거래량들이 계속 이제 동반되면서 던지고 뭐 받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을 텐데, 거래량이 거의 없이 말라간다, 움직였다,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는 거는, 여기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트, 상승을 했던 차트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세력들이 평균 단가를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지나가니까 우리 단기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올해 초에 만 원대 이하에서 지금 보시면 2만 원대 근처까지 또 상승을 했죠. 그러면은 두 배가 상승을 한 거랍니다. 100% 상승을 한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부터 조금 집중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움직임 보시면은, 자, 이 장기 이평선에 걸려서 계속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도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는 우리가 모아가면 된다. 여기서 우리가 좀 담아가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좀 챙겨가시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자, 그러면은 앞전 고점 정도까지만 달성을 해도, 지금 가격대에서 달성만 해도 여러분들이 쉽게 말해서 뭐한 60% 70% 정도 수익은 조금 가볍게, 생각보다 가볍게 챙겨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보시면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 가격대 자체가. 왜냐 그러면은 이 121선에서는 계속 이제 지지를 받는 그런 역할을 보였지만은, 지금 장기 이평선, 우리가 241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는 지금 61선에 같이 걸리면서 또다시 어제 이제 반도체 업황 전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좋다 보니까 전일 같은 경우에도 갭 상승을 해서 출발을 했지만은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하는, 갭을 띄운 거를 다시 다 소화를 시키는 그런 모습들이고, 지금 조금 아쉬운 거는 거래량이죠.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주가를 상승을 시켜야지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제가 왜 이 포인트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리냐면은, 장기 이평선 241선에 걸리는 저항대가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대이기 때문에, 요런 가격에서는 지금 우리가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그리고 지금 업황 자체의 분위기는 점점 좋아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내 수출도 그렇고, 우리가 뭐 5월 수출 이런 것도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반도체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반도체 업황은 분명히 좋습니다. 분명히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이 구역이죠. 이 제가 봤을 때 이 12,000에서 14,000원 정도는 계속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매수 밴드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인데, 자, 여기서 하루에 뭐 5% 빠졌다, 3% 빠졌다. 이게 왜냐하면 위아래 하면은 거의 한 10% 구간은 되잖아요. 그렇죠? 10% 구간은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가 캔들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우리가 겁낼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주고 자 여기서는 물량을 계속 모아가는 구간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장기 이평선에 대한 저항이 발생되는 요런 자리들을 돌파를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전 고점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뭐 홈 IoT 시장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그런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전반적으로 홈 IoT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시장도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충분한 수혜를 좀 받아줄 가능성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어떤 부분들이냐면은 실질적으로 과거에 이렇게 폭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들 있죠. 폭등이 한번 나왔던 종목들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하락을 많이 했단 말이죠. 하락을 했는데 자 여기서 지금 보시면 수급 들어오고 상한가 간 이력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자, 여기 바닥에서 이런 식으로 신호를 지금 계속 주고 있단 말이죠. 신호를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는 우리가 안 살 이유가 없다. 쉽게 말해서. 이 종목들은 여러분들의 계좌를 25년도에 굉장히 조금 풍요롭게 해주시 않을 풍요롭게 해줄 만한 그런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종목들 이제 가격대까지 대충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렸잖아요. 잡아드렸는데 조금 더 상세한 그리고 이 종목이 정확히 어떤 기업이고 어떤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지 자세한 기업 분석 그런 것들은 제가 박스통신망 내에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맥스마스터님, 뭐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앞서서 AI 인공 관련주 쪽으로 좀 시장이 매기가 쏠릴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테슬라가 중동에 뭐 로보택시 도입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오늘 로봇 관련주들 뭐 3거래일 연속 지금 괜찮은 시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로봇 관련주에 대한 전망 지금 자리도 괜찮은지 또 어떻게 시장이 좀 받아들일지 궁금합니다. 근데 로봇 관련주는 전반적으로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뭐 우리가 테슬라의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기술의 성장성을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뭐 춤추는 걸 보니까 조금만 있으면 백덤블링도 할 것 같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만큼 기술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에 대한 성장성이나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뭐 로보티즈나 팀 로보티스 아니면 로봇 관련주들이 좀 이제 단 지금 이제 최근에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또 잊혀진 종목들도 많고 이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도 조금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또 인공지능 사업을 또 같이 영위를 하고 있는지 그런 이제 재료 로봇 하나만 이제 목숨 걸고 하는 것도 좋죠. 장인 정신 좋잖아요, 맞죠? 좋은데 로봇 관련주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또다시 이제 테마라는 게 계속 순환매가 돌아가고 어떤 테마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 그 테마가 또 상승을 할 때 내 종목이 거기에 대한 수혜를 못 받아준다. 가격 상승을 못 보여준다라고 했을 때는 또다시 우리가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제 로봇 관련주를 봤을 때는 로봇 산업과 그리고 인공지능 산업 이런 분야까지 같이 조금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런 종목들 중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들은 이제 솔트루스 같은 종목들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제 최근에 또 고점을 돌파를 했다가 다시 빠졌다가 지금 자리가 또 중요한 자리죠. 이것도 솔트루스도 35,000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자 우리가 과거에 계속 저항을 맞았던 자리란 말이에요. 계속 이제 저항을 맞았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저항 맞고 주가가 빠지고 저항 맞고 주가가 빠지고 다만 여기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는데 35,000원이 잠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런 자리들에서는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지지를 받아줄지 아니면 다시 저항을 받고 주가를 빠질지 고민을 하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민을 하는 자리인데 자 여기서 지금 35,000원 정도 조금 돌파를 하고 다시금 35,000원이 무너지지 않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펼쳐진다라고 했을 때는 또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슈팅이 발생이 되겠죠. 이 자리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근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을 했을 때는 우리가 어디까지 열고 봐야 되느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자 결국에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는 우리가 한 5만 원 정도까지도 우리가 전 고점들 우리가 앞서서 주가가 고점을 찍었던 부분들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차트에서 선을 긋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항과 지지는 어차피 이제 모든 차트에서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 저항 구간들 아니면 이 지지 구간들 이 저항 구간과 지지 구간이 이렇게 명확하게 정해지는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이제 관련해서 뭐 솔트루스도 괜찮아 보이고요. 솔트루스도 괜찮아 보이고 일단은 뭐 플리토라는 종목이 있어요. 플리토라는 종목이 있는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신망 내에서 같이 한번 공략을 했던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도 정말 단기적으로는 좀 빼먹기 좋은 쉽게 말해서 수익을 좀 챙기기 쉬운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성이 어떻게 일어날지 로봇 관련주 또 어떤 걸 담아가야 될지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찍고 입장을 해주시면은 제가 그런 종목들 지속적으로 좀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해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5월 14일 오전 11시 4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하현 캐스터와 함께 오전장 상황 다시 한번 체크하고 돌아오시죠. 안녕하세요. 경제맥캐스터 김아연입니다. 어제장 복귀해 보시면요. 양지수가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에 양국 간의 관세율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이 일시적인 조치라는 점에 관망세 보이면서 어제 코스피는 강보합권에서 마감했습니다. 또 어젯밤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지만 3월보다는 상승폭이 둔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예상치보단 소폭 하회하면서 4년 만에 가장 낮은 상승세 보였습니다. 아직은 이 관세 정쟁에 직접적인 영향이 크지는 않고 5월 이후에 영향이 보인다는 그런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분위기 속에서 우리 시장은 어떤 영향을 보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 상황입니다.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는데요. 오전에 1% 넘게 상승하며 2,600포인트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장 직후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또 11시 넘으면서 상승 전환하면서 0.3% 넘게 상승하며 730포인트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선 어제 외국인 홀로 물량을 담았었는데요. 오늘은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함께 동반 매수하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외국인은 2,300억 원대, 기관은 2,200억 원대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4,000억 원대 넘게 팔고 있는 코스피입니다. 코스닥은 2거래일째 연속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 보였는데요. 오늘은 외국인이 200억 원대 빠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개인이 300억 원대 사들이고 있는 코스닥입니다. 이어서 거래량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솔루션 보이는데요. 하나솔루션은 퍼스트솔라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퍼스트솔라는 미국 태양광 패널 제조 업체인데요. 미하온이 추진 중인 세제 법안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는 제재를 하는 반면에 자국 기업에 대해서는 세금 혜택 축소를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 나왔습니다. 이에 투자 심리가 자극된 모양인데요. 또 하나솔루션은 재생에너지 공약이 부각됨에 따라 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9% 넘게 오르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유진로봇도 보이는데요. 유진로봇은 일론 머스크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스타링크 일부 사용 허가를 취득한 소식, 또 이와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에 테슬라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에 이어서 또 한 후보의 테마주이기도 한 유진로봇이 3거래 연속 상한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오가노이드 사이언스도 보이는데요. 신규 상장한 이 오가노이드 사이언스 주가가 계속해서 급등세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오가노이드 재생 치료제의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빅파마 수주가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런 소식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9% 넘게 오르고 있는 오가노이드 사이언스입니다.
다음으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요, SK 하이닉스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사우디에 대규모 AI 칩을 공급한다는 소식 전해지면서 급등세 보였습니다. 무려 5% 넘게 급등했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종가는 2월 말 이후에 가장 큰 기록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런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훈풍이 불면서 SK 하이닉스도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요. 이에 3% 넘게 상승하며 20만 원대를 넘긴 SK 하이닉스입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1조 원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장 초반 급락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에 포스코 홀딩스와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함께 급락했습니다. 6% 넘게 빠지면서 11만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는요, 한진칼입니다. 한진칼은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한진칼 지분을 매입하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올라왔는데요. 호반건설은 한진칼 보유 지분을 조금 더 늘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한진칼 우선주도 역시 동방 상승하면서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려 24% 넘게 상승하며 14만 원대에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합의가 반도체 주가에 좀 훈풍 불어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어제 비록 삼성전자가 소폭 하락했지만 오늘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0.5%대 상승세 보이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이거래일째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3% 넘게 오르면서 20만 원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인 LG 에너지 솔루션은 0.6%대 하락세 보이고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5%대 하락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3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였지만 오늘은 0.6%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위부터 5위도 함께 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 인하 행정 명령이 사실은 제약주보다는 유통 그리고 보험사에 초점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 보이면서 어제장에서는 제약주가 상승했었는데요. 알테오젠이 어제 상승했었는데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5%대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 형제도 함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거의 3%대 하락하고 있고 에코프로는 3%대 하락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거래일째 상승세 보였는데 오늘은 3% 넘게 상승하면서 28만 원에 거래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전 시황의 김아연이었습니다. 네, 김아연 캐스터와 함께 시장 상황 정리를 해봤습니다. 양시장 반도체 투자 심리가 회복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보면 삼성전자가 유럽 최대 공조기기 업체인 독일 플랜트 그룹을 인수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장 초반에 발표된 소식인데 SK 하이닉스가 아웃퍼폼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IT 투톱이 시장을 좀 단단하게 받쳐주면서 2,636포인트 구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600포인트 위에서의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강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더욱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양시장의 흐름이 괜찮습니다. 500여 종목 오르고 있고요. 359 종목이 코스피 시장에서 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코스닥은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지금 강보합권까지 올라왔습니다. 730선에서 상승으로 반전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수급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어요.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544억 원 계속해서 물량을 늘려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선물 시장에서도 5,639억 원 매수를 해주면서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어제 시장 전강 후약으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장 후반까지 힘을 내셔야겠습니다. 오후장까지 박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